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담TV. 네, 저는 신희진 변호사고요. 예,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부산으로 갑니다. 예. 네, 부산 대저동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이 부산 연구개발특구 사업부터 좀 개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두 개가 같이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부산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좀 길긴 한데 네. 일단 2012년도에 특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2016년도에 발표됐으니까 꽤 오래된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서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서 지금 2020년도에 쭉 진행되다가 현재는 2022년도 8월 12일에 지금 이제 뭐 계획 변경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거의 이제 진행은 쭉 이제 제법 이제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도 마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두 개가 사업이 일단 그 지역이 다른데요. 근데 같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대신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는 작년에 지구 지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된 연구개발특구와는 좀 사업이 다르게 진행됐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2021년도 2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2021년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쭉 진행되면서 공청회까지 마쳤고 이제 향후 2022년 12월에 지구 지정 고시가 되고 두 사업 다 2024년도에 이제 협의 통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부산 대저동 유명한 대저토마토. 그렇죠. 대저 짭짤한 토마토가 있죠. 네. 이게 서울 사람들은 대저토마토 그러는데 부산 사람들은 그게 우리 동네 토마토 말하는 거야? 막 이 정도로 굉장히 이게 특산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하우스 재배가 안 돼가지고 딱 그 시즌에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대저동에 지금 지금 공공주택지구랑 지금 연구개발특구 여기 이 지역에 특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대저 공공주택지구는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활동들은 있을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두 개 지역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역을 통합해서 대책위를 운영하기로. 대책위를 통합한다. 예. 사실 대책위를 통합한다는 게 기존에도 있었던 일인가요? 대책위를 나눈다는 건 너무 쉽고 비일비재한 일인데 대책위를 그것도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구와 대책위와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한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점이 있고 총회가 지난주에 있어서 제가 갔다 왔고요. 거기 가서 총회를 진행하고 거기서 제가 끝나고 나서 상담도 잠시 해드리고 왔는데 대책위는 지금 통합대책위로 앞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서울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는 대책위들이 너무 쪼개져가지고 아주 그냥 나중에 감정 평가사 선임하기 위해서 그 위임장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서로 우리가 선정하는 엄청 싸우잖아요. 그렇죠.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관계가 네. 서로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적대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지구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그 이해관계를 절충하면은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책위가 막 세분되어서 각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사업 시행자를 보시면 알겠는데 연구개발특구는 LH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들어가 있고 대저 공공주택지구에서는 LH공사가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LH공사가 중복돼요. 그렇다면은 같은 사업 시행자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두 개 지구가 같이 뭉치면은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 부분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100명이 가서 협상력을 하기 위해서 떠드는 것보다 200명이 가면 더 좋을 것이고 200명보다는 1000명이 더 모여서 가면 더 좋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좀 다른데 저렇게 한 번에 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건 잘못됐다. 네. 이거는 전체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는데 전체라고 묶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와 이익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가서 개발지구에 보면은 화해 단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몇 명 있고 또 원주민들이 몇 분 계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화해 단지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상해달라고 막 따져요. 그랬는데 사업시행자는 뭐 무시해도 뭐 충분히 될 만한 좀 수다. 그래서 무시를 해버려요. 아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싸워요. 영농 보상 뭐 해야 된다. 아니면은 영업 생활 보상 해줘야 된다. 생계도체 어디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시해도 그 갈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무시를 해버려요. 원주민들이 가서 따져요. 이주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주 택지 어떻게 할 것이냐 따져요. 근데 숫자가 또 많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세 개가 각각 격파돼서 셋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주 대책을 할 때 화해 가구, 그 다음에 생활 대책 용지를 얻어야 되는 영업하시는 분들 다 같이 가서 만약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주택 택지에 좋은 위치를 갖기 위해서 성공적인 예가 됐겠죠. 그럼 유주택 택지를 가지신 분들도 화해 단지가 뭔가 이루고자 할 때는 같이 가서 또 대응을 해주면은 셋 다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게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세 개가 서로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다 보면 결국 내 것도 챙기지 못한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진짜 내 걸 챙기기 위해서라면은 타인의 똑같은 아픔을 같이 공유해주고 싸워줬을 때 결국 그 사람들과 같이 내 걸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통합으로 대치기가 유지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시너지 분명히 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감정평가사 선정은 개별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역별로 평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 추천 평가사는 서로 다를 것이고 각각 동의하는 그 내용들은 달라요. 하지만은 동의서를 같이 통합 대책에 제출한다면은 통합 대책에서는 이쪽 지역은 어떤 평가사, 이쪽 지역은 어떤 평가사 그렇게 소유자 추천을 평가사를 선정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긍정적인 면을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두 개는 지금 사업지구가 다르죠. 같은 지구가 아니죠. 그러면은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이익은 연구개발특구가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이익은 공공주택지구가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각각이 서로가 대치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 걸 더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다가는 서로가 상대방이 입어야 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입지 못하고 내 것만 개발이익 배제가 된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같이 보고 운영을 한다면은 서로 개발이익을 서로 입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제한을 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 추천하는 것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할 수 있도록 대책위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평가사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같은 대책위로 통합해서 구성은 되지만 각 지구를 위해서 활동하니까 훨씬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역할적으로는 분명하게 두 개가 내 걸 보살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걸 더 많이 보살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상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장소가 있나요? 대책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27 대저동 드림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직 뭐 초창기다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정보 얻으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또 대책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면적이 지금 연구특구 같은 경우에는 53만 평 정도 되고 대저 공공주택지구도 74만 평 합쳐서 120만 평 이상 되기 때문에요. 사실 대책위가 서로 힘을 합쳐서 사업 시행자가 요구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단지 보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더 많이 모여서 뭉쳐주시면 확실히 협상력은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많고 그걸 절충해야 되고 같이 싸워줘야 된다면은 일이 사실은 웬만한 대책기의 2배, 3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내를 할 만한 역할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통합 대책위가 지금 발족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실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대책위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회원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편에서 좀 같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책위에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나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 개인의 의견은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그리고 권리 반드시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부산 연구개발특구와 부산 대저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